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신랑과 이혼을 고민하던 차에 글을 올립니다. 전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이제 고작 1년밖에 안 된 31살 새내기 새댁입니다. 연애 기간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맞았거든요. 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만나면서 부딪혔던 부분들이 신랑이랑은 전혀 문제가 안 되더군요. 제 원래 성격상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사는 게 안 되는지라 문자 확인을 늦게 하는 편이었고, 발렌타인데이나 100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들과 사귀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저처럼 무뚝뚝하고 둔한 여자는 처음 봤다는 소리였네요. 거기다 대부분 남친들은 자기한테 애정이 있는 거냐며 헤어질 때마다 꼭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요. 그렇다고 남자친구 마음에 들기 위해 내 본 모습을 속이는 건 때려 죽어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소한 것에 은근 스트레스 받아서 난 연애가 안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이 비슷한 건 물론 관심사와 식습관까지 비슷했습니다. 늘 친절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처음이라 힘들었을 텐데도 제가 좋아한다니까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배우기도 할 정도로 저에 대한 배려가 좋았어요. 사귀면서 비싼 명품을 주고받진 못했지만 서로 소소한 이벤트들을 해주면서 행복하게 연애했습니다. 게다가 남들은 평생 싸울 거 몰아서 싸운다는 결혼 준비 또한 순조롭게 준비했고요. 사실 전 결혼에 겁이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혼수 문제나 예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던데, 저희 집은 사남매라 집에서 딱히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거기다 비록 제 직업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밀린 학자금에 아직 연차도 얼마 안 되다 보니 돈을 많이 못 모았죠. 그래서 행여라도 돈 때문에 시가 쪽과 트러블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우린 악습에 매달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시작은 조촐하게 해도 금방 자리 잡지 않겠냐면서 제안하길래, 그래서 남편 사천 제 돈 삼천에 대출 껴서 전세 잡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양쪽 부모님 한복 빼곤 예단도 다 뺐고, 반지는 어머님께서 본인도 물려받았던 반지를 다시 디자인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가구도 발품 팔아가며 알뜰하게 마련했고, 결혼 준비 내내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 쪽은 어떠냐고요? 처음엔 어머니 홀로 어렵게 두 남매 키워내셨다길래 아들에 대한 애착이 클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 어진 분이셨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서 애들이 예단 없앤다고는 해도 형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은수저 가져와 봐야 쓰지도 않고 이불은 이미 좋은 거 있으니 괜찮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정 마음이 불편하면 결혼식 때 이불 한복이나 맞추자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본인 딸도 지금 오고 있으니 너도 친정 가라고 먼저 챙겨주셨고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 행복해 보이셨나요? 그런데 전 1년밖에 안 된 결혼 생활에 지쳐만 갑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내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깐 제 남편은 집안일을 아예 안 하는 남자였어요. 아무리 다정하면 뭐합니까? 결혼이랑 연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야 남이 해다주는 음식 사 먹고 나오면 땡이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살림살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음식은 물론 빨래 청소 그 어느 것 하나 손 까딱 안 하더군요. 심지어 제 남편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먹은 메인 반찬은 내일 안 먹는 데다가 아침은 꼭 먹어야 했고,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라 저녁을 먹고 들어와도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하죠. 게다가 하루 입은 옷은 반드시 빨아야 하는, 한마디로 같이 사는 사람을 참 귀찮게 하는 남편입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점차 힘이 들더군요.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침 먹는 버릇이 없던지라 출근 준비하면서 아침 준비하는 일이 조금씩 고되게 느껴졌습니다. 종종 칼퇴근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일 끝나면 8시에서 9시 정도에 집에 오거든요. 그때 와서 남편 밥을 챙겨주고 설거지 청소 같은 걸 한 다음에 씻고 자려고 누우면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피로도가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요리를 전혀 못하고 나보다 늦게 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봐야 방 2칸짜리 작은 집이니 내 손 거쳐가면서 꾸려가자 뭐 이렇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저를 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독박살림으로 3개월쯤 지내자 주말에도 손끝 하나 안 대는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일 서툰 건 알고 나보다 늦게 올 때도 많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손끝 하나 안 움직일 수 있냐고요.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맞벌이하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너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집안일은 너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군요. 물론 제 월급은 수당까지 해도 250만 원 정도예요. 아직 연차가 났거든요. 그에 비해 남편은 350 좀 더 받으니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더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진짜 평등이라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 대답을 들었을 땐 순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다시 곰곰이 되씹어 보니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어요. 이 남자가 원래 이렇게 계산적이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도 나고 화도 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부 생활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그렇게 금전적인 면으로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계산적으로 하면 당신이 나보다 150만 원 더 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엄연히 돈을 벌어오지 않냐. 그러니 당신보다 일을 더 하라는 건 말이 되는데 전적으로 100%다 하라고 하는 건 논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집안일 아예 안 할 거면 나도 이제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오기로 버텼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진짜 징글징글하더군요. 아무리 집이 개판이 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주말엔 삼시세끼에다가 간식까지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에 라면 또는 배달 음식으로 때우더라고요. 2주 정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둘 다 폐인처럼 될 것 같아 결국 제가 항복했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해봤어요. 남편에게 자기한테 많은 거 요구 안 한다. 하지만 나도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으려니 힘이 들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러니 같이 하진 못해도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동안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자기도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했지.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피하려고 했고 저도 지쳐갔습니다. 상황이 아주 조금은 나아졌지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에 왜 어제 먹었던 국을 오늘까지 주냐며 반찬 투정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나 일 그만둘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사사건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집안일도 거의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대신 집안일만 하면 당신 잘 챙길 자신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요즘엔 외벌이에선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 놈에게 제대로 정 떨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2달 전부터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직일이라는 게 원래 정권 교체기에 특히 바쁘기 마련이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에 통증이 느끼면서 피가 조금 비치더군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가봤는데 계류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과로 때문이냐고 묻자 보통 장애인자를 가지면 초기에 자연유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는 계류유산 자체가 흔한 일이라고는 하더군요. 웬만한 여자들은 그냥 생리가 늦게 시작했구나 하고 알지도 못한 채 넘어가는 일이니 걱정하지도 죄책감 갖지도 말라며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 아가가 다시 가버린 거잖아요. 처음엔 허무함조차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뭔가 껍질만 남은 느낌뿐이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나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 하지못해 쌓여있는 세탁물들과 청소거리들을 보니 순간 머리가 텅 비더라고요. 저를 모성애 없는 엄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유산된 아이보단 제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엔 과로 때문에 유산이 된 건 아니라 했지만 앞으로 아이를 또 가지게 될 텐데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 거지? 지금 이 생활 패턴에서 과연 내가 내 아이를 지킬 수는 있을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니 연봉 차이는 계속 커져만 갈 거고 그러면 집안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일과 집안일 그리고 육아까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네요. 제가 사남매 중 맞이로 자라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착한 아의 컴플렉스가 좀 심합니다. 싫은 소리 잘 못하고 특히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주의거든요. 남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한 것 같았어요. 분명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걸 알면서도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서 원하는 대로 들어준 거죠. 하지만 이대로 살기에는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비록 공직 분위기상 이혼을 안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혼 결심이 섰자마자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유산 이야기며 집안일 문제들까지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나마 달라진 건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집안일 도와주는 걸로 생색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여자들은 말로만 평등을 얘기하냐? 내가 벌어온 돈이 없으면 겨우 2월급만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 거기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덕분에 지금같이 풍족하게 사는 건 생각 안 하냐 하더군요. 진짜 이게 바로 벽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자마자 뭔가 결심이 제대로 서더라고요. 비록 제 월급이 현재는 300도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이혼해서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 아닌가요? 게다가 직급도 낮고 연차도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혼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무엇보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제겐 이미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남편에게 미운 정마저 사라져버렸고 그날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합의이혼서를 갖다 준 뒤 나는 오빠가 원하는 여자가 될 수 없다 말한 후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게 겨워 생떼 쓰는 여자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알아서 제풀에 지치겠지라는 생각인지 한 달을 넘게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막상 이혼 이야기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동안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다른 여들은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하나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내가 이 남자의 어떤 면을 보고 평생을 함께하려는 결심을 했을까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명품백 하나 사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어차피 전 공무원이라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도 눈치 보여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금전적인 가치로 모든 일을 나누려고 하는 남편의 그 잘못된 생각인데 이 사람은 그걸 정말 모르나 봐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겐 명품 가방 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따라 나설 만큼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구제불능인 것만 같다가도 끝까지 제가 이혼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제 앞에서 울면서 미안하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잘 맞았는데 이런 일로 헤어질 수 있냐. 앞으로 너 힘들지 않게 많이 도와주겠다 말하는 제 남편을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참 등신 같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요? 후기 글입니다. 우선 남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홀로 저희 남편과 형님 키우셨는데 우리 어머님들 세대가 다 그렇듯이 저희 어머님 정말 슈퍼우먼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는 홀로 식당 운영하시면서 두 남매까지 살뜰히 챙겨가며 키워오신 그런 헌신적인 분이거든요. 워낙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지라 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절대로 남부럽지 않게 키워오셨나 봐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남편이라서
아마도 역시도 자기 엄마 같은 그런 슈퍼우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 또한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만 살아오신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생각으로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도 그냥 현실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명품백 사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그날의 남편 모습이 거의 결정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 동안 생각해서 내린 답이 명품백 하나? 그걸로 제가 마음 풀고 다시 일과 집안일로 만신창이가 되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지금도 어이가 없네요. 막말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만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돈을 더 버니까 집안일에서 아예 빠지겠다는 마인드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주장대로 한다고 해도 남편은 제 월급만큼은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집안일을 해야 하겠지만요. 단순히 돈을 더 번다고 집안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다니요. 그리고 그 문제로 심각하게 이혼 위기까지 왔는데 기껏 명품백 하나 던져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오히려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아이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이런 성격과 가부장적인 저희 친정 분위기까지 고려한다면 아이까지 데리고 이혼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테고 그럼 제 남은 인생은 불보듯 뻔하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조언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충고해주시고 현명한 조언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라도 새 출발하렵니다. 앞으로는 주눅들어 할 말 못하고 살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또 글 남기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